감사 속계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최준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최준구 의원입니다. 저희가 당선되고 2년이 됐는데 세 번째 행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님들께서 좀 깊이 있게 그리고 특히 예산 기금 관련돼서 관심들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이제 삼성으로부터 들어와야 되는 예산들이 들어오지 못하면서 감축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상당히 해당 상임위로서 이슈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감축형의 기조가 맞는지 맞다라면 얼마나 예산을 감해야 하는 것인지 그럼 뭐 제가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보자라는 건 아니고요. 왜 그렇게 계산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고 그리고 이 언제까지 이제 세수 추계를 천수섭처럼 하늘에서 이제 뭐 떨어질 때까지 이제 기다려야 되는지 좀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좀 근본적인 고민 그래서 나아가서 이 재정적으로 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시에서 가장 중차대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청사 건립에는 문제가 없을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화면 잠깐만 내주실래요? 뭐 보내주신 자료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잠깐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평택시 재정 안녕하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띄워왔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입니다. 뭐 그 설명을 좀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뭐 추정치이죠. 2024년도 2차 추경 맨 오른쪽에 있는 2차 추경이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해서 본 예산 대비 지방세는 652억이 줄을 것 같고 지방 소득세는 640억이 줄어들 것 같다. 특히 삼성전자로부터 들어오는 지방 소득세는 한 530억 정도 되네요. 그래서 530억 정도의 지방 소득세가 삼성전자로부터 들어오지 않고 전체 다 해서는 640억 정도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감축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화면 내려주셔도 될 것 같고요. 삼성으로부터 삼성으로부터 기대했었던 법인세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방금 보여드렸던 저 예산을 기대하고 예산을 세웠었겠죠. 네, 그렇죠? 네. 지금 법인세 삼성으로 들어오는 이 세금이 이렇게 줄면서 기존에 세웠었던 본 예산이나 1차 추경에 세웠던 많은 사업들이 지금 없어져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예산을 세울 때는 본 예산과 추경 예산을 세울 때는 집행부에서 정말 필요하다. 꼭 필요한 사업들이다. 그리고 1차 추경 때는 더더군다나 본 예산이 담지 못했던 사업 중에서도 이 사업은 정말 필요하다라고 이제 의회에 이야기하시고 보고도 하시고 설득도 하셔서 추경에서 세우고 했는데 이게 전국에는 삼성에서 그리고 세금이 좀 줄어들면서 감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이해는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그 사업들을 일몰시키거나 없애거나 사업의 규모를 줄이거나 이 방법밖에는 다른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은 없습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저희들이 모든 사업을 죽이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렇죠. 네. 현재 그 계획 중인 사업들에 대해서 좀 연장을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20% 유보를 하는 것은
현재 원인행위라든지 이런 집행률이 60% 이상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점검을 하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각 부서에서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목간 조정을 통해서 이제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근데 이제 매년 뭐 의원님들께서도 이제 염려하시고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뭐 2월 예산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네. 또 불용 예산들도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최소화하자라고 하는 뜻에서 이제 유보도 시키게 되고 또 이제 그 예산을 좀 정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말씀 올렸던 것이 순세계잉여금이나 다른 기금에서 활용을 해서 이 사업들은 그대로 유지 필요 불급하다고 해서 이제 세워진 사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은 유지를 하되 기금이나 순세계잉여금을 투여를 해서 이 상황을 불을 끌 수 있는 고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많은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본 예산에 250억 그리고 1차 주경에 700억이 태워져서 950억이 네. 태워졌고 뭐 대략입니다만 네. 지금 우리가 가용한 순세계잉여금이 국비 도비 매칭해야 되는데 2월 되어 있는 거 빼고 250억 정도 그 예산이 남아 있지 네, 않습니까? 그 정도 이제 이해 추경에 다 반영하려고 합니다. 다 반영을 하더라도 지금의 네. 이 감추경은 네. 500억 정도 지금 감추경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네, 알고 저희가 있는데 이제 그 이해 추경 재원을 분석해 보니 현재 한 110억 정도밖에는 재원이 없습니다. 이제 지방세가 이제 아까 보시다시피 한 650억 정도가 가미되고 네. 그 대신에 이제 보통 교부세라든지 조정 교부금,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순세계 잉여금, 보조금 그 반환금 잔액 하면은 그 지방세 안 들어온 걸 갖다 그 상기하고 나니까 한 118억 정도 남고요. 요 재원을 가지고 이제 세출 예산을 세우려 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 특히 이제 저희 필수 경비가 이번에 좀 많이 나갑니다. 이제 그 유류세 같은 그동안은 이제 유류세가 감면을 해줘가지고 그 유류세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부담을 안 해서 계속 예산을 삭감을 했었는데 이게 6월 말이면 이제 유류세 감면이 끝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이제 연장이 된다면 그나마 좀 그 재원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데 만약 그게 연장이 안 되고 6월 말로 끝난다면 그 부분을 저희가 추경에 반드시 세워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이제 대중교통과 관련돼서 이제 그 결손금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 비용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필수 경비가 한 170억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의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되어 있는 것을 감하면 순수하게 이제 뭐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 남아 있는 금액이 있나요? 실질적으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자체가 대부분 전체가 다 예수금이기 그쵸, 때문에 빌려온 돈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비용은 뭐 거의 없죠. 없다고 근데 보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이제 물론 비상사태이고 급해서 그렇겠지만 코로나 시기에 청사관리기금에서 150억 정도를 이제 차용해서 사용을 했었고 청사관리 기금이라고 딱 정할 수는 없고 아무튼간 전체적인 그 예수금 중에서 이제 썼기 네. 때문에 그게 다 청사관리 기금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그러면 기금 중에 지금 500억 정도를 더 편성을 돈을 모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네. 기금 중에 급하지 않은 기금에서 일부라도 채용을 해와서 사업들을 중단시키거나 연기시키는 것들을 좀 막아내는 기조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나요?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그 청사관리 기금이 좀 일부 이번에 나가야 되고요. 그 한 400억 정도 또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저 예수 아트센터하고 거기에 또 한 250억 정도 아마 이건 이제 기존에 이제 저기 그 지출에 잡혀 있는 사항인데 돈이 아직 안 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나가고 나면 실질적인 그
기금 자체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자체가 이렇게 많이 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워낙 이 2차 추경 재원이 부족하게 되면 그 중에서 일부라도 조금 활용할 방안을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누차 반복되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본 예산과 추경 예산을 세울 때 정말 필요한 사업들인지를 꼼꼼하게 얘기를 했고 이 정도 사업은 꼭 필요하다라고 이제 세운 것이잖아요. 뭐 경중을 따질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사업들로 꽉 채워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사업들이 무난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드리고 지금 그 집행부 안에서는 이제 유보금 각 국별로 과별로의 유보금이 이제 편성이 이제 어느 정도로 감할 건지에 대해서 유보금 쭉 정리가 되어 가고 있고 근데 이제 그 시민들은 평삼성으로부터 세금이 덜 들어와서 평택시가 각 과별로 일괄 20%씩 삭감하고 있대라고 이해하고 있고 알고 계십니다. 이게 맞는 말씀입니까? 중요한 요인인 건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 과정을 거치면서 그러니까 이 20%를 일괄 삭감하고 있다라는 것은 저희가 아닌 이제 거죠. 유보로 이제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유보로 잡아놓은 상황이고 이제 이 부분을 지금 상황에서 저희 상황은 20% 삭감해야지만이 이제 그 이해 추경에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약간의 이제 뭐 20%씩을 일괄 삭감해서 유보시켜서 그 중에서 이제 안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필수 경비 그다음에 또 이제 그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매칭 사업비들을 편성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불효급하게 이제 이렇게 좀 네. 일부 삭감하는 겁니다. 20%씩을 삭감해서 유보금을 만들어서 추경 예산을 확보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공문에도 이제 뭐 나와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몇 개의 큰 예산 사업을 이제 연기시키면서 예산을 확보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저희도 그래서 이제 큰 대규모 예산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이렇게 정리해서 그 다음으로 이렇게 미루는 방법도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과연 미루다 보면 네. 다음에는 그것들이 더 모여서 나중에는 더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저희도 상당히 좀 고민이 많습니다. 네,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이제 좀 조심스러운 것이 이게 경제가 심리적인 것도 많이 있잖아요. 시 차원에서 일괄 20%씩 삭감한데 이것이 시민분들이 경제적으로 위축되는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도 그렇고 제 시장 경기도 그렇고 삼성이 어려워지니까 평택도 어려워지네라는 것. 그래서 사업이 가던 게 다 멈췄대. 이게 되게 그 멘트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거칠게 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시민분들이 받아들이기에 평택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제 물론 시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분들이 민원인 분들을 상대를 하면서 이 사업이 못 가는 이유에 대해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 그 어려운 상황을 설득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 주시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장님, 부시장님 그리고 국장님들의 이 한마디가 스노볼링처럼 점점 커져서 시민들이 보기에는 평택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 같은 제가 느낌을 좀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초유의 감추경의 사태를 접하고 있는 상황에서 심적인 것까지 경제적인 것까지 좀 고민을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전국에는 이제 큰 요인이 삼성의 영업이익이 떨어진 문제이잖아요. 물론 이제 지자체에서 이걸 어떻게 가늠하고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한계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책들에 대한 고민들도 같이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그 삼성이 내년에는 삼성이 반도체 잘 팔릴 것 같아. 엔비디아가 어떻고요? 대만은 상황은 어떻고요? 뭐 이래서 뭐 증권 찌라시처럼 돌아다니는 이야기들에 비춰서 물론 그렇게 편성하지는 않으시겠지만 비춰서 내년도 이 정도 될 것 같으니까 내년에 괜찮을 거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지난번에 과장님도 말씀을 한번 설명을 주시겠지만 공개적으로 좀 말씀을 주었으면 좋겠는 게 이 세수 추계함에 있어서 평택이 삼성이 차지하는 비용이 상당히 크고 삼성의 매출이 어느 정도로 될 것인지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협의를 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협의는 아니죠. 그러니까 스크린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는 그게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나름대로 이제 그런 어떤 그런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특히 이번에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저희도 어떤 특정 기업 그 삼성에 대한 좀 의존도가 이렇게 너무 의존하는 이런 리스크를 이번에 그냥 절실히 저희가 체감을 했기 때문에 뭐 앞으로는 재정 운용에 대해서 이에 대한 좀 근본적인 이런 뭐 네. 재정도 그 대안도 충분히 이렇게 또 세워가면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뭐 소통뿐만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재정 운용에 대한 어떤 이런 저기를 충분히 좀 감안을 하겠습니다. 제가 듣고 싶었던 말씀을 답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되게 전문성 있고 되게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이 좀 필요한 교훈을 얻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평택이 이게 단순히 삼성뿐만 아니라 삼성에 기대어 있는 것이 큰 만큼 삼성이 또 세계 경제, 미국과의 경제, 중국과의 경제랑도 연동되어 있고 그 가운데 이제 평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 경제랑 연동되어 있는 도시라고 생각을 하고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들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재정 전문관을 뭐 신설을 하는 것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이게 회계법인들이 조직 진단을 하면서 장기적인 그 재정 추세를 분석을 하기도 하거든요. 물론 기초찬체에서 이거 시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장기 플랜을 단순히 회계를 넘어서 이제 전략적인 부분들도 회계법인들이 컨설팅을 하고 있어서 우리 시도 이런 컨설팅을 한번 의뢰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알아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시정연구원도 필요성도 저는 여기서 한번 다시 느끼는 거거든요. 재정의 전체적인 큰 틀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산업이 삼성에 집중되어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다시 산업 구조로 재편할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들도 시정연구원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했던 부분이라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연스럽게 청사관리 문제를 좀 여쭙고 싶은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청사관리는 잘 되는가 많은 시민분들이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고 물론 그것이 고덕동의 주민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뭐 이게 청사가 빠져나가는 곳에 주민분들도 이제 관심이 가기 시작한 거죠. 저는 청사관리이 행정타운이 옮겨가는 것이 저는 수도를 옮겨가는 천도와 비슷하다고 생각이 하거든요. 과연 수도를 옮겨가는 이 사업 중차대한 사업을 정말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는 예산은 잘 준비하고 있으며 건립의 절차는 물론 이제 푸른도시 사업소의 일이지만 절차는 잘 진행되고 있는가 그리고 이거는
적인 컨트롤 타워가 과연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TF는 잘 꾸려져 있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시겠죠. 네, 한 3년째 듣고 있습니다. 2년째 듣고 있는데 그래서 여쭙고 싶은 것이 매번 확인을 제가 해왔습니다. 시장님도 22년 선거를 치르면서 토론회에서 청사권리기금이 잘 진행되고 있다. 청사의 권리기 잘 되고 그 기금도 문제 없다고 보고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저도 들어와서 행감과 예산을 할 때마다 3번을 말씀을 드렸고 지금 4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청사 권리기금 잘 정립이 되고 있는지 근데 문제없이 잘 정립이 되고 있다라고 답변들을 주셨습니다. 문제없이 잘 정립되고 있습니까? 우선 그저께 이제 푼도시 사업소 조례와 관련해서 이제 화면 좀 띄워주세요. 네 말씀 주십시오. 예. 네, 그때도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현재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1,460억이 이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의회와 출장소를 위한 그 청사관리 기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거기에만 쓰는 걸로 이제 그때도 했고요. 물론 이제 그거 갖고도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그 초과 세입이 발생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여러 가용 재원이 생기면 그 예산을 좀 최대한 청사관리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에 삽 떠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마 이제 금년에 이제 공모를 해서 네. 국제 공모해서 내년에 이제 그 착공하는 거로 그렇게 그러니까요. 예, 계획돼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착공을 해야 되는데 노력하겠다라는 답변으로는 부족한 답변이신 것 같고 위에 이제 초록색 있는 부분의 비용 추계가 그 실장님과 과장님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조례 개정을 위해서 산업건설위원회의 조례 개정 위해서 비용 추계를 푸른도시 사업소에서 해서 의회에 제출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것 그 기획예산과와 협의가 된 내용입니까? 네, 조례할 때 네. 네, 이제 예산부서하고 이제 협의를 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대금 200억씩 매년 저렇게 적립할 수 있습니까?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제 그 회계과에서 이제 맞습니다. 그러면은 저 예산 비용 추계는 잘못된 거네요. 불가능한 거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맞겠지만 그 연도별 계획은 좀 약간 그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아마 이제 그 조례가 통과하면 다시 그 비용 추계를 다시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비용 추계를 할 게 아니라 비용 추계가 된 상황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전제해서 조례가 개정돼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죠. 그 부분은 좀 약간 그게 좀 데이터가 예. 안 나오면 조례 개정되면 안 되는 상황 아닌가요? 저거 잘못하면은 청사 건립부터 시작해서 행정복지타운 다 중단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저거를 비용 추계할 때는 당초에 사업 계획을 가지고 이제 그 추계를 냈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좀 다시 네. 정리하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역대로 가장 많은 공유재산 매각 대금이 대금이 매각이 됐던 해가 200억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그렇게 가장 많이 역대로 많이 매각됐던 거를 매년 하겠다 앞으로 5년을.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공 채비지나 이런 것들을 상황에 맞지 않게라도 판매를 해서라도 저걸 메꾸겠다라는 얘기인데 저 추계는 잘못된 것이고 그러면 저 상황으로는 저 조례가 통과가 돼서
행정복지센터와 지금 공공청사 그 시청을 짓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아,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 네, 행정복지센터와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네. 어차피 이제 일반회계소에도 이제 행정복지센터를 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이제 금년도에 필요한 부분과 내년도에 필요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다 정리하게 되면 그 계획된 대로 아마 청사 건립에는 어려움이 없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용 추계 매각 대금 회계과에서는 공유재산 매각 어렵다고 하는데 200억씩이 빵꾸가 날 테고 빵꾸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부족할 테고 일반 회계에서 매년 250억, 570억, 585억 이렇게 붙기 시작하면 다른 사업들은 지금 우리가 감추경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규모가 500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 부서가 20%씩 감하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 25년 내년 예산에 일반 회계에서 570억을 부어야 한다라면 지금 사업 중에 20% 정도 사업은 못 한다고 봐야 할 것이고 그러면 시민분들이 받아야 되는 서비스 중에 20%는 제공을 못 받으실 테고 왜 이거를 미리미리 정립을 안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그러면 청사 건립보다는 당장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많은 멋진 사업들 하기 위해서 먼저 사업 집행한 거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이 시의원으로서는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하여튼 그 지금 상황에서 볼 때는 뭐 의원님 말씀이 공감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전에는 뭐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거기 비용이 많이 150억밖에 안 가져갔잖아요. 코로나 기금으로. 그런 것 같고요. 예. 또 네. 여러 가지 사업들에 또 많이 또 좀 나간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올해 500억을 모으기 위해서 20% 정도의 예산을 다 사업을 지금 감하고 있는데 원래 계획대로라면 저 조례가 통과되지 않고 원래 계획대로라면 우리 그 최재형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내년에 일반 회계에서 2,008억을 청사관리기금으로 적립을 해야 합니다. 2,080억 가능합니까? 2,080억 정도면 지금 500억 걷기 위해서 20% 정도의 사업을 예산을 감하고 있는데 2,080억 하려면 사업 전체 다 중단, 신규 사업은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을 것 같고요. 하던 사업들도 많은 부분들이 중단돼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비용 추계를 수립해 놓는 게 맞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비용 추계를 한번 네.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고 정리해서 이제 다시 네. 그 의회에 제출하기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왜 부분은 좀 제가 계속 말씀드리냐면요. 이 얘기를 제가 2년 전부터 똑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그래요. 적립 잘 되고 있습니까? 얼마 적립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당장 내년에 착공을 해야 되니까 2천억을 넣어야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만 해도 2년 전에만 해도 이거 1,000억씩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을 때는 잘할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때도 안 넣으셨고요. 2년이 지난 다음에 와서는 내년에 2,000억을 넣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보기엔 청사 건립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인정 안 하시겠죠? 내년에 사본 뜰 수 있죠. 토지대 내고 공사 시작하면 사본 뜰 수 있죠. 네, 현재 이제 네. 토지세가 이제 50%는 이제 이미 냈고요. 5년 동안 이제 분할해서 이제 내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제 또 낼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네. 착공은 할 겁니다. 네. 이거는 좀 다른 문제일 수 있는데요.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기획예산과 기획실장님의 소관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공공공급심의위원회 선거했고 국제설계 공모 발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국제설계 공모가 된 업체에서 올해 하반기에 설계에 착수를 하고 1년 동안 설계를 해서 내년도 하반기 공사 착공한다. 이게 계획인 것 같습니다. 설계 공모해서 실시 설계하고 이거 건설할 건설업체 선정하고 감리업체 선정하고 하는데 1년 안에 이것을 업무를 다 해서 내년 하반기에 공사가 착공이 가능합니까? 한 4천억짜리 건물을 짓는데 푸른도시 사업소에서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네, 푸른도시 사업소에서는 가능하다고. 네, 알겠습니다. 이거 처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거 수도 옮기는 문제입니다. 예산 축에도 다 틀리고요. 지금 시장님이 이제 홈페이지에 공약 사업 관련해서 행정타운 건립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공약 올려놓으신 것 보면 예산 확보 계획 여기도 틀려요. 이것도 틀리고요. 근데 잘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담당 부서와 기금을 운영하는 부서와 시장님의 공약 추진 사항과 예산 확보 계획도 다 틀리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내년도 하반기 공사 착공 어려울 것 같은데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저기서 밀려서 조금 넘어가면요. 선거 때 됩니다. 26년도 선거 다가옵니다. 선거 기점으로 일정 기간 안에는 아무런 행사를 못할 거고요. 오해받으실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합니다. 되게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거고 관련해서 관련 부서들 다 모이셔서 협의 다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시장님 그리고 과장님 분들께 저는 이렇게 오늘 질문을 마치면서 이렇게 좀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지인데요. 정확한 세수 추계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재정 전문가 제도 도입 및 회계법인 컨설팅이 가능한지 검토해 주실 것. 그리고 차질 없는 청사 건립을 위해 건립기금 확보 방안 등을 포함해 부서 간 통일된 추진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 그리고 다양한 세원 발굴을 위해 산업구조 개편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정책 용역을 실시할 것. 그리고 시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용역비 편성과 설립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주실 거 있으면 답변 듣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전반적으로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저희 지금 이 청사 기금 이 문제는 저희 시의 가장 큰 현안 사안이고 또 시장님 공약 사항이고 이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우선순위 조정과 조정을 통해서 이거 사업 시행 그 계획은 시의 최우선적인 그런 현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런 시의 의지나 우리 어떤 저기는 뭐 변함이 없는 만큼 이에 대한 어떤 그런 재정 운용 어떤 그런 계획이나 어떤 그런 방법도 재검토해서 지금 제안 주신 대로 빈틈없이 준비해서 당초 약속된 대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행정력도 발휘로 하고 시의 의지도 다시 한번 좀 다져서 차질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시민과의 약속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또 지켜야 될 그런 책임이나 의무도 있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내부적으로도 이걸 인식을 하고 있고 시장님이야 이 저기에 대해서는 뭐 끊임없이 이런 저기를 알기 때문에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오영기 시장님 공직
마치시면서 마지막 행감이신데 답변 잘 주셔서 감사하고요. 말씀 주셨던 것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담당 과장님들과 잘 상의해서 계속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고덕동이 지역구입니다.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고 중대한 문제입니다. 동해의 문제만이 아니라 평택시에 아까 최준구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수도를 옮기는 문제다, 평택시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점 어떤 시민분들이 갖는, 주민분들이 갖는 한 점 어떤 의혹이 없게, 지금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민분들은 자금 조달 계획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시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분들은 이대로 가면 25년도 하반기 착공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주민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27년도에 준공은 과연 가능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서류로 보여주셔야 돼요. 숫자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좀 주십시오.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상건위에서 네. 그 서류 요구를 했기 때문에 네. 제가 아마 그 저희와 이제 푸른도시 사업소가 네. 같이 이제 고민해서 네. 답변을 드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좀 이야기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 가지 질의만 좀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아주 단골적으로 나오는 메뉴들이 이제 수의계약의 문제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의원님들이 이야기하지 않으셔서 제가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 29쪽부터 그리고 32쪽부터 물품이나 용역에 대한 어떤 수의계약 내역들이 있습니다. 안 보셔도 돼요. 안 보셔도 되고. 그리고 항만수산가 같은 경우는 188쪽 이렇게 해서 쭉 수의계약 내역들이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예를 들면 물품이나 이런 부분, 홍보 브로셔나 이런 부분들이 관내 업체가 하지 않습니다. 지금 수원의 업체가 하고 있고 대전의 업체가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봐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용역이나 물품 구매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 시에 물론 관내에서 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사유들이 있는 계약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내 업체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관외로 수의 계약이 진행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면은 또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워크샵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우리 기획항만경제실만이 아니라 행정자치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워크샵 같은 경우도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관내 업체들도 할 수 있는데 관외로 빠져나간 것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유를 저만이 아니라 의원님들에게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관내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91쪽부터 있는 시민과에 대한 결과 보고인데 그거 안 보셔도 돼요. 그거 하나하나 묻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인 것 같냐면 시민과에 대해가 이제 전후반기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는 선거가 있거나 이러면 좀 달라질 수도 있고 하지만 정장수 시장님께서 시민분들과의 어떤 접촉에 대한 이 굉장히 폭을 넓히셨다라는 긍정적인 요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상투적인 그 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그냥 의례적인 행사, 시민과의 대화, 국과장님도 쭉 나와 있고 실국소장님 나와 계시고 그리고 시장님이 오셔서 브리핑하고 시의 전반적인 홍보하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시민분들은 그 설명을 들은 이후에 마이크를 잡고 한 명씩 시장님에게 애로를 이야기합니다. 민원을 이야기하면 시장님이 답변을 주시거나 실국소장님들이 답변을 주십니다. 이제 조금 약간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가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시민과의 대화를 가서 앉아서 보고 있으면 사실은 시장님이 답변 주지 않아도 되는 내용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분들은 어느 분은 이 이야기 꼭 시장님에게 하고 싶은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시장님에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실국소장님에게 이야기해서 이 부분을 그냥 풀어 답을 받으면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같이 앉아서 한 200여 분이 앉아가지고 시장님에게 막 손을 들면서 순서를 정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좀 개선했으면 하는 부분은 뭐 민원인의 날 이런 것처럼 시장님이 오셔서 할 부분을 하시고 그 전에 한 2시간 전에 실국 소장님들이 그 저희들 뭐 이렇게 꿈날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그 우리 그 뭐지 취업 박람회처럼 주민분들이 오시면 어떤 민원을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하면 그 정도는 웬만한 국과장님들 다 분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창구로 보내주셔서 민원 쭉 듣고 작성해서 피드백 주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분들 중에 시장님과 꼭 이야기하고 싶은 분들은 미리 사전 공지해서 시장님은 몇 시에 온다. 시민과의 대화 진행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 시민과의 대화가 꼭 시장님이 해야 될 일은 아니에요. 집행부 여러분이 시민분들과 대화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많은 민원들을 정리할 수 있고 시민과의 대화 때 시장님이 정말 시장님과 이야기하고 싶은 분들의 이야기를 더 경청할 수도 있고 답변을 줄 수도 있지 않냐. 물론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시민과의 대화가 그냥 일반적인 아주 행사로 전락하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고 그냥 보다 더 실제적인 충실한 시민과회가 되려면 미리 뭐 데스크를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시장님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좀 위원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의견을 말씀드려도 말씀하십시오. 예, 뭐 일정 부분 이제 위원장님 말에 뭐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네. 아직도 이제 일반 시민분들께서는 네. 어떤 그런 뭐 단체장, 그 시장님께서 시민들과 그런 직접 소통, 대화의 기회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또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각종 무슨 행사 심화도 이렇게 시장님은 뵙기가 어렵고 예. 이렇게 직접 할 이런 거 저기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저희가 어떤 통상적인 어떤 그런 뭐 행정 행위를 통해서 민원이나 어떤 이런 건 저기를 하고 처리는 하고 있지만 아직도 상당 부분 시민들께서는 그걸 그 시장님과의 어떤 그 직접적인 이런 저기를 원하시고 실제 저희가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뭐 실무 공무원들과도 충분히 어떻게 될 수 있는 사안도 시민들께서는 일부 아직도 시장님하고 직접 대화를 하고 싶어 하시고 그런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의견을 또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을 이해를 정확히 못하신 것 같은데 그 시장님과의 대화, 시민과의 대화가 아니라 시장님과의 대화는 하세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방식을 거기에 이분들을 줄을 세우고 자, 손 드세요. 그럼 손 다 들고 너 해. 이게 아니라 그분들의 민원 사전에 접수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답까지 해가지고 시장님 데스크에 올려주세요.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대화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좀 고민 좀 해주십시오. 예, 그럼 네. 운영 방법은 시장님과 이해했습니다. 시민과의 대화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159쪽에 도시공사가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 위탁 운영 현황에서 뭐 안 보셔도 돼요. 그 봐야지 답변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각 부서로 유보금 유보 조치해달라 20%라고 다 나갔는데 도시공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시공사는 이제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대신 위탁금에 대해서는 다 이제 그 각 부서로 다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이제 20% 해야 될 겁니다. 다만 이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는 안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자산 1조 6천억짜리 도시공사입니다. 출자기관. 그리고 자본이 4천억이에요. 자본금이. 자본 6천억 되고 자본금이 4천억입니다. 도시공사로 우리가
지금 출자한 자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 부분에 대한 검토나 고려는 없었습니까? 왜냐하면 자산 1조 6천억짜리의 도시공사의 허리띠는 왜 안 졸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체 읍면동까지 22억의 읍면동 25개 읍면동에 유보를 사업비 하다못해 잡초 제거하는 예산까지 유보를 시키는 이 판국에 도시공사에 대한 이 어떤 분담은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는 이제 그 영업이익이 좀 낮다고 해서 네. 저희가 좀 그 배당금을 좀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제 네. 뭐 문서로 직접적으로는 안 했지만 일단 협의를 좀 했는데요. 그 배당 이 저기 영업이익 자체가 이제 현금은 없다. 뭐 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사실 실질적으로 배당금을 못 받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한번 그 배당금을 좀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저희 부족한 재원을 좀 확보하려고 그렇게 좀 도시공사 고민을 성과급 했습니다. 다 나갔죠. 네,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시가 우리 시의 출자 기관에게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부 출자금에 대한 회수까지도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자산 1조 6천억짜리 도시공사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읍면동에 잡초 제거하고 주민들의 보안 안전을 지키는 보안 등 예산 까고 이것까지는 시원하게 가시는데 자산관리 이 도시공사에 1조 6천억짜리 자산을 가지고 있는 도시공사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저희가 도시공사에 대한 그런 애외를 두려고 지금 그 뭐 제외를 아니 저는 시킨 게 아니고요. 이게 출자 기간인 거 잘 알고요. 예. 별도의 법인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나 평택시의 고통분담은 같이 해야 된다. 이 안에 이유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 그리고 배당 요구했는데 현금 자산 없다고 배당해 줄 수 없다고 해는 도시공사가 지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 이거 시민분들이 알면 이거 아니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평택시가 유례 없는 그러니까 이 부분 지금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 순세경영금도 얘기하고 유보금 뭐 얘기도 하고 막 하는 이게 시장님이 계속 우리 예산 없다, 감축용해야 된다, 돈 없다, 재정 어렵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유일한 출자 기간 아닙니까? 다른 출연 기관들 말고 출자 기간은 유일하잖아요. 네, 도시공사가.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해서 도시공사 일부 같이 좀 나눌 건 나눠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검토해 주십시오. 법적으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 다 요구하고 안 들어줄 시에는 제재할 수 있는 부분까지 다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그 안에 사업계획 당연히 있죠. 이익잉여금 보니까 뭐 한 2천억 남았네요. 23년도 결산 기준으로 봤을 때. 물론 현금성 자산이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다 이유가 있겠죠. 어디 쓰겠다고. 그런데 지금 그거 따질 때입니까 지금? 미래에 대한 부분들 꼭 해야 될 부분은 저희가 안 건드려야겠죠.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도시공사가 나오는 거는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다 해결할 수도 있지 않아요? 읍면동의 잡초 제거 예산까지 삭감 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고통분담 같이 할 수 있는 저기 내부적으로 방법 찾아서 방법 제출해 찾아서 주십시오. 한번 일단 저희가 좀 협의도 하고 예. 찾아서 그렇게 의회하고도 도시공사가 하도록 이 하겠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을 시에는 뭔가 강력함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줘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가 잘 행정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안과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6월 10일은 행정자치국 및 본청 관할 읍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안회를 선언합니다.